그러면은 무조건 제가 봤을 때 아주 높은 확률로 이미 지금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한상진 판사에게 그와 같은 논리로 여러 번 메시지를 전해서 압박한 적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상진 판사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니까 그 자리를 자기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박차고 갑자기 나갈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게 아주 높은 추리입니다. 재판이 30분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가 바뀌었는데 30분이에요? 요즘 구속을 재구속하냐 안 하로 약간 치열할 줄 알았는데? 치열할 뻔했는데 김여영 측이 막아가지고 결국에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말하지 못하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오늘 완전 개싸움했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 꽤나 많았습니다. 잠깐만, 아까는 지기현 판사가 그냥 진행을 계속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김용현 측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 재판장이 약간 기울어졌다 이런 거는 아닌데 특검보랑 이 검찰 측, 그 변호사 측이랑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싸웠습니다. 통상 싸운 것 같아요가 아니라 싸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에 그 기자들이 30명 있었거든요. 기자들밖에 없었는데 한숨을 쉬었어. 왜 그러냐면 기자들이 타이핑을 쳐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나 적어야 돼요. 근데 개판으로 싸우다 보니까 말이 계속 섞이는 거야. 그러니까 기자들도 타이핑을 못할 정도로 개판으로 싸웠다라는 겁니다. 개판으로 싸웠다는 게 뭐야? 멱살 잡았어? 멱살까지 아니고 예를 들면 그거잖아. 내가 얘기할 때 너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네가 얘기하고 이래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면서 너도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야 서로. 그냥 상대 이야기 안 끝났는데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 근데 이거는 특검보의 문제가 아니라 김용현 변호인 측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딱 시작을 했을 때 김용현 측이 이것도 절차에 문제가 있고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님이 5분 휴정을 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오늘 재판을 그 다음번에 연기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김용현 변호인 측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대로 특검보, 그러니까 김영수 특검보거든요. 김영수 특검보의 얘기도 들어보겠다. 왜냐면 이 특검보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해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말만 하려고 하면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 이번에 김용현 재판부가 한상진 판사로 바뀌었잖아요. 자, 이 이야기 잠깐 하기 전에 한상진 판사의 약간 분위기나 이런 건 좀 어때요?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도 약간 점잖은 스타일의 사람인 거는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기현 판사의 동료죠. 왜냐면 똑같이 형사부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좀 공평하게 변호인 측이 말하면 이제 검찰 측에도 말할 수 있게 양해를 좀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변호인 측에서 말하려고 하면 계속 끊고 들어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검사들이 재판을 적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 그래. 그러니까 애초부터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때랑 똑같이 김용현 변호인 측이 특검의 투입은 이거 안 된다라는 똑같은 주장을 한 거고, 거기 그러면은 개싸움이 난 과정은 어디서 난다는 거야? 개싸움이 어떻게 나냐면 이제 이 5분 동안 휴정을 했잖아요. 재판장이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보한테 너네가 주장하고 싶은 거 변호인도 주장을 했으니까 너네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찰 측이 차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는 이러한 절차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면 기다려줘야 되잖아. 안 그래요? 아니 검찰들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직 이거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는데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하면서 계속 말을 막는 거예요. 못하게. 그러니까 윤석열 재판이랑 똑같은 사태가 벌어졌는데 윤석열 재판의 윤석열 변호인 측은 그냥 약간 이러면 이렇게 하고 우리는 저 특검이 들어오는 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은 끝내주십시오 했는데 지기현이 진행을 했고, 지금 여기 김용현 측 변호인은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특검이 말 한마디 때문에 바로 그냥 치고 들어왔고 저 사람들이 여기서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갔다라는 거죠. 이 지기현 때랑 김용현이 약간 다른 게 지기현 때는 서로 티키타카는 됐어요. 서로 얘기를 다 들어주고 상대방이 얘기하고 이게 됐는데 김용현 측 같은 경우에는 절차라든지 공소라든지 뭐 증거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안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장에서 이 특검보가 얘기하는 거를 도저히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입막음을 하는 거야. 아예 입막음. 그러니까 재판장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계속 듣자라고 요구를 하는데 아예 재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그러니까 끝내고 싶어서 끝낸 게 아니야. 재판이 아예 안 이루어져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봐요. 정말 신기하게도 우연을 넘어서 윤석열 측과 김용현 측이 둘 다 특검의 투입에 대한 똑같은 대응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물론 경도의 차이는 서로가 조금은 달랐지만
둘이 어떻게 그냥 짝짝꿍을 했는지 서로 다른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난리를 피워서 그 재판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였는데, 여기서 제가 보는 점이 뭐가 있냐면, 지기현 판사는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재판을 진행을 했고, 한상진 판사는 5분 휴정 후에 또 특검보한테 이야기를 기회를 주려 했으나 여기서 자꾸 방해를 해서 결국에는 휴정하고 다음에 다루는 걸로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채팅창에도 나오는데 이런 재판을 제가 처음, 근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우리 그 장용진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법조기자 오래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라고 합니다. 내가 들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제 공평한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공평한이고 뭐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을 하려면 중간에서 판사가 제지를 해야죠. 그렇죠. 제지를 해야죠. 일단 김용현 변호인 측 조용하세요. 안 그럼 퇴정 조치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조용히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재판부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특검 측에서도 한마디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질서를 잡아나가는 게 재판장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데 재판장도 그러한 것들을 기본적인 걸 하지 않고 지금 넘긴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6월 25일 날 그 이전에도 일정이 잡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김용현 측에서 6월 25일 날 본인들은 받지 못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가 아니다, 그래도 25일 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도 사실은 상당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번 주 수요일이죠, 25일 날 다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가는데, 문제가 여기 뭐냐면,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 이것도 처음 봤어. 공방 오가는 것도 처음 봤는데, 변호인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일 날 재판이 속개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조은석의 불법을 관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은석 불법에 가담한다라는 거야, 판사가.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나갑니다. 변호사 말하는 중간. 원래는 변호사가 말하거나 검사가 말할 때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지 않아요. 근데 변호인 측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한상진 판사가 그냥 일어나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변호인 너네 말 안 듣겠다라는 거죠, 우선. 잠깐만요. 우리 지호 씨가 또 지금 특종을 하나 물어왔는데, 네. 이게 굉장히 기이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재판을 25일 날, 수요일 날 네. 한 번 더 엽니다라고 했는데, 당신 그러면은 지금 판사님 그러면은 지난 공수처 때 수사권 가지고 이거 불법 수사권에 가담하는 거 아니냐, 그 방법을 똑같이 한상진 판사한테 지금 썼단 말이에요. 그렇지. 김용현 변호사 측이 당신 그러면 조은석 특검의 불법에 가담하는 거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나와야 되는 1차 반응이 뭐냐, 화를 내거나 뭐라고 얘기할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판사가 이례적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변호인의 이야기를 중간에 나갔다라고 하는 건 중간에 나갔습니다. 처음 듣는 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언가가 뒤로 한상진 판사를 압박했을 확률이 난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냐면 봐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 불법적인 거에 지금 가담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 쉽기가 말이야. 지금 못하는 소리가 없어. 열리 받지만 그렇게 말을 못하잖아. 그렇지. 화가 나거나 무슨 말을 할지 참을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갑자기 박차고 나갔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절대 못하거든. 일중이잖아. 특히나 재판장은 그 재판 내에서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제가 봤을 때 아주 높은 확률로 이미 지금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한상진 판사에게 그와 같은 논리로 여러 번 메시지를 전해서 압박한 적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상진 판사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니까 그 자리를 자기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박차고 갑자기 나갈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게 아주 높은 추리입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해봐. 너가 판사야. 근데 검사든 변호사든 막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김용현 변호사 측이다. 오케이. 강지호 재판장님 그렇게 하시면은 조은석 특검 불법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 할 거야? 근데 나는 이미 공방 오갔을 때 쫓아냈을 것 같아요, 사실. 그쵸? 전 쫓아냈습니다. 근데 쫓아내지도 않고 제지하지도 않고 휴정을 한번 거쳤다가 그 다음에 날짜 속개를 잡는데 박차고 말없이 나갔다라는 건 말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재판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김영현 같은 경우에 26일까지가 이 만료입니다. 27일날 나올 수가 있어요. 보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또 누가 있느냐? 여인영, 문상호, 이진우, 김봉식 서울청장. 만약에 이 김영현이 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감옥에 또 안 들어가잖아요. 뒤에 있는 사령관들이라든지 내란
관련된 인물들이 줄줄이 사태로 다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꼭 이 재판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김영현을 구속 기소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재판이에요. 구속을 다시 시키려는 첫 재판. 노상원 나오는 꼬라지 볼 수 있습니까? 이진우 나온다는 꼬라지 볼 수 있어요? 우리 보지 못하지.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온 거구나. 그러네. 네, 맞습니다. 구속신문 연기라고 하는 게 모레로 연기됐거든요. 김용현이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날 이제 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저거 보면서 오늘 지우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병합이 되는데, 야, 가장 지금 여론에서 뜨거운 구속기간 임박과 재기소, 재구속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판사가 그 재판을 하다 말고 박차고 나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거를 찾아야 돼요, 이제. 근데 사실은 이 재판장이 끝낸다라고 말했는데 계속 그냥 치고 들어가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야, 김영현 그 변호사 측이.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박차고 그냥 나가 버린 거죠, 말하는 중간. 그러니까 이 중대한 걸 앞에 두고 이거는 무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5일날 김영현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꼭 방청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수요일. 수요일이 또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